윤석열 후보도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시 검찰의 수장으로서 통렬한 책임감을 그렇죠.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공작으로 막 비치는 게 저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정치는 사과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슈를 그런 걸로 끌고 가야지. 윤석열 정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검찰 문제입니다. 어제 그 모습을 보면 이제까지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얘기하고 노동시간 얘기 이럴 때는 뭐 약간 자기 거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는 자기 판이잖아요. 왜? 이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 제일 자신 있는 거거든. 이 판을 가지고 내년 3월까지 계속 가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의 베스트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 판에 민주당에 깔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자, 시사특공대 목요일 2부 3부 1시간 동안 한번 법대로 해봅시다. 용어 상박인가요? 혹시 아비규환 아니면 50보 100보 난역 난제 무간 지옥 막상막하인가 난리브루스인가 법률 코너입니다. 법대로 해. 자, 우리 문미대원이 TH김 안에 있는 또 다른 자를 드리려고 출석합니다. 직관합니다. From Atlanta TH김 나와 있습니다. 노래 해야 되는 거야? 내 속에 뭐 이런 거? 내가 너무도 뭐 이거 맞죠? 그건 김웅 의원 얘기 아니에요? 어? 김웅 의원 얘기 아니에요? 아 김웅 의원에 대한 노래는 내 속에 기억이 너무 많고. 아, 김웅 의원에 대한 노래는 따로 있어. 그 김국화 씨의 타타타라고. 네가 나를 모르는데 이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너무 놀리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TH김 나와 있습니다. 하이. 하이 HI HR.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8557대원인 TH김 자리 비우지 마요. 박지훈 변호사 혼자 너무 신나하는 꼴을 못 보겠다고 했는데.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김태현 변호사가 있을 때 더 신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그 적대적 공생이라고? 맞아요. 남북 관계 같은 상대가 있어야 나도 있는 그렇지. 거지. 네? 저분이 꼭 필요합니다. 저한테. 꼭 필요하죠. 박기태 예전 저 국회의장과 네. 누구였죠? 박상천 어. 원내대표 두 사람이 진짜 옛날 얘기예요. 친구잖아, 친구. 친구잖아요. 돌아가셨죠, 박상천 그렇지, 장관님은. 그렇지. 네. 이정길 대원은 정치쇼는 우편향이고 시사특공대는 좌편향 모두 다 잡으려고 하는 책디 아이디어인가요? 그냥 둘 다 중립적이었으면 합니다라고 했는데 정치쇼도 우편향이 아니고 시사특공대도 좌편향이 아니에요. 두 방송에 다 출연하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아, 편향이 둘 다 있습니다. 시청률 편향 이거 중심으로 우편향 좌편향은 잘 모르겠고 시청률 편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네. 편향이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봐도 굉장히 편향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아니 대표적인 예는 안 들지 들지 않겠습니다.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방금 막 도착한 뉴스죠, 그렇죠?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윤석열 뭐 이제 뭐 예비 후보라고 해야 됩니까? 장모 보석 허가가 났습니다. 이 건이 이제 요양급여 부정수급건으로 이제 구속 수감돼 있었는데 보석 허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정확하게 왜 보석 허가를 해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건강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항소심 이 3년형도 있지만 또 다른 재판이 지금 잔고증명서 위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없다 풀어주긴 좀 어렵다고 봤을 때는 건강상의 뭐 크나큰 문제가 지금 제출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건강상의 문제다. 원래는 사실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네. 보석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원칙 필요도 보석이라는 게 있으니까 해주고 맞는 건데 그동안 우리 법원이나 검찰이 보석이란 것에도 굉장히 좀 엄격했거든요. 잘 안 해줬죠. 그래서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약간 경향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1심이 6개월 구속 기간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6개월 매일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들의 쟁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6개월 내에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저 김경수 지사 사실 그런 식인 거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기간 거의 만료 다 되니까 이제 보석을 풀어주고 이랬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기화로 해서 보석에 조금 법원이 관대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사소송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긴 하죠. 불구속 원칙이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 제 사건도 전 기대도 안 했는데 네.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주더라고. 보석을 해주더라고. 법원 의뢰인을. 직권으로. 네. 왜냐하면 그 사건 같은 경우 6개월 안에 끝내려면 끝낼 수도 있었거든요. 재판부 입장에서. 근데 뭐
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관대해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기류가 변한 거군요. 기류가 좀 그런 생각 그런 거 느낌을 있죠. 받아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이제 있습니까? 필요적 보석 사유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게 뭐 장기 10년 이상의 형이 있거나 뭐 증거인멸, 도주의료 이거 빼고는 다 필요적 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이라는 법적으로. 거죠. 예. 근데 이게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볼 거냐, 아니면 최은순 씨가 70대 이상의 고령인 부분을 높게 볼 거냐.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어떻게 보냐 그래서 저는 비겁하게 50대 50으로 하겠습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어떤 판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거나 해주는 게 부당하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때 그냥 건강 사유가 아닌데 풀어주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누가 판사라 하더라도 건강 사유가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풀어준 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게 아니고는 딴 거로 풀어주는 거 조금 재판이 두 개나 계류 중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이어갈 이야기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공익 제보자라고 이제 돼 있는데 제보자로 지목된 모 씨입니다. 모 씨. 뭐전 미래통합당 소속 인물이라고도 하는데 김웅 의원하고 전달자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또 윤석열 전 총장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이게 명예훼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누군지 다 아시죠? 여의도에서라고 표현하신 그분께서 아마 최근에 SNS에 뭔가 글을 쓴 것 같은데 네. 김웅 의원이 자기를 데리고 황당한 캠프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 지금 어느 캠프에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좀 대응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소문이 뭐 있었거든요. 뭐 다른 당 캠프에 있다, 황당한 캠프에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정치부 기자들에게도 자신한테 확인 전화가 와서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왜냐면 그 기자가 이재명 캠프 이렇게 말해버렸네. 이재명 캠프 출입 기자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캠프에 없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편집국에서 아마 또 확인해 보라고 해서 자기 아니라고 다시 또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꼬여버렸어요. 그러게요. 이게 좀 더 주목을 받게 되는데 공익 제보자냐 뭐 이런 부분도 좀 공익 신고자라고 표현합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에 대검에서는 공익 신고자라고 보고 있고 또 권익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다. 그 상황에서 이게 공익 제보자라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근데 이 사람 또 그 단계는 아니에요. 단순 제보자로 보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아니라니까 또 아닌 걸 또 이렇게 기다고 해가 제가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본인이 나를 그렇게 언급한 윤석열 후보 또 김웅 의원을 뭐 고발 고소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이 되는 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일단은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러면 얘기 돼요. 오늘 아침에 저는 하지 본인이 맙시다. 스스로- 근데 아직 우리 아니 본인이 우리 뭐 자막 나가잖아요 지금. 나왔네. 네. 나왔으면 네. 됐다. 자, 얘기합시다. 조성은 씨. 아니 왜냐면 본인이 어젯밤에 페이스북에다가 썼다고 하고 오늘은 지금 조선일보 인터넷판에서 이미 공개를 했어요. 네, 이미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이 조성은 씨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보자가 조성은 씨다라는 얘기는 그제 오전부터 돌았죠 이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다 돌아서 조성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돌았거든요. 근데 어제 만약에 공익신고자의 그런 제보가 없었으면 대검에서 그 발표가 없었으면 김웅 의원이 아마 실명을 공개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 할 당시만 해도 대검에서 야 우리 공익신고자 신고받았어라는 보도가 그 전에 있었거든요. 네.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아직 결정된 거 아닌데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어제 실명을 얘기를 안 한 것 같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조성은 씨 얘기는 예를 들어서 특정 캠프에 속했다는 뭐 그런 부분들 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게 피해자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은 씨 얘기를 보면 공개적으로 말한 적 없지만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 조성은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조성은이라고 특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윤 전 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여의도에선 다 압니다. 예전에 뭐 비슷한 전력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조성은인지 주성은인지 김성은인지 특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 되죠. 김웅 의원에 대한 거는 김웅 의원이 어떤 기자들한테
조성이라 특정해서 얘기했다면 그럼 뭐 성립할 수도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을 어제 하셨지 조성은 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것 같지는 근데 이제 않아요. 뚱뚱거려서. 특정 부분 때문에 어려워요. 그 예전에 뭐 좀 문제되는 강용석 변호사가 예전에 그 특정 부분 특정이 안 돼서 무죄가 됐던 사건이 특정 있습니다. 직업 아나운서 직업군의 뭐 아나운서 이렇게. 관련된 마찬가지로 마이너 언론 누가 마이너지? 우리 마이너인가? 뭐 이런 것도 애매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어떻지? 여기는 뭐 물어보고 싶네. 반 마이너, 반 메이저, 반 마이너.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이 안 되는 걸 봐서 이거는 뭐 명예훼손 처벌 불가능하고요. 뉴스버스 네. 입장에서는 한번 민산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뉴스버스는 지금 말상은 이제 그 마이너 신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죠. 나머지는 사실 모르니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다? 흐름이. 우리 옛날 맨날 말하지만 메시지 메신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내용은 지금 없어졌고 또 사람만 또 그러게요. 주목받는 조성은이라는 걸로 이름이 나와버리니까 누구냐 대체. 바뀌어버렸어요. 예. 저 잘 모릅니다 누군지 조성은이라는 분.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말 조심하세요. 작년에 명예훼손 됩니다. 있는 팩트만. 예, 팩트. 있는 거 맞아요. 작년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 이제 총선하면서 막 이제 여러 재세력들을 이제 불러모으기 시작하면서 네. 그 당시 이제 청년에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때 들어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순천에 지역위원장 하는 천하람 천하람 변호사, 변호사. 네. 최지원 캠프 이제 대변인으로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김재섭 비대위원 이렇게 들어왔고 그때 이제 조성은 씨도 들어왔거든요. 같이 들어왔어요. 청년 정당 같은 걸 만들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 가운데 조성은 씨가 있고 오른쪽이 천하람 왼쪽이 김재섭 이렇게 셋이 이제 세 명이서 들어올 때 입당 회견하는 사진도 있을 거예요. 네. 그 들어왔는데 조성은 씨가 사실은 정치를 아마 민주당 계열 쪽에서 했죠. 제가 알기로 네. 모든 당을 다 했던 네, 거죠. 뭐 좀 보시면 옮겨가겠다. 뭐 민평당도 있었고 뭐 아마 시작은 국민의당도 있었고요. 아마 천정배 의원이랑 같이 시작했다는 걸 알려져는 있어요. 새천년 민주당 예전에. 새천년 민주당 네. 그렇게 해서 정의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없어요. 네. 꽤 오래됐군요. 그러면은. 그러다 이제 국민의당에도 있었는데 그때 아마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그 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문준용 씨 뭐 취업 뭐 의혹 이거 네. 가지고 뭐 증거가 뭐 조작됐다 녹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아마 관련해서 검찰 조사도 받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아마 김웅 의원이나 윤석열 예비후보가 얘기하는 건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아마 당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김웅 의원이 당시에는 국민의힘 관계자였죠.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근데 지금은 당과는 큰 관계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상당히 아쉬운 게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보도가 되니까 네. 결국 이제 메신저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 믿어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면서 됐거든요. 사실 근데 이건 메신저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조성은이든 뭐 공익제보자 누구든 아니 매체가 뭐든 간에. 뭐든지 간에 저는 그 손준성이 보냄하는 그 파일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거는 무슨 진술을 통해서 왔던 거라면 예를 들어서 그 조성은 이 사람 문제 제기할 수가 있는데 명확한 물증으로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거는 메신저를 건드리기보다는 내용을 지금 국면상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거는 제보자하고 김웅하고 그런 연결돼 있다는 거. 또 김웅하고 손준성하고는 아직 확인해야 되지만 그래도 뭔가 파일이 손준성 보냄이 왔다는 거. 거기서 이제 뭐가 잘못됐고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 A라는 사람이 조성은이니까 잘못됐다. 이거는 저는 좀 논지가 많이 흐려진 상황이 그러면 그 본질 아닐까. 얘기를 좀 이제 그렇죠. 해봅시다. 이 네. 이제 고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보냄으로 네. 이제 처리된 화면들이 지금 다 이제 증거로 나온 거죠. 많습니다 고발장이. 어떻게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봤습니까? 이건 뭐 저는 그 되게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인데 김태현의 정치쇼라고. 그건 뭐 네, 우리가 그거. 거기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좋은 프로예요. 윤석열을 지우고 봐라. 응.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판단하는 걸 넘어서 고발장을 작성한 자체는 사법농단에 준하는 사태다. 이게 사안의 본질이다. 근데 이게 어느 캠프와 어느 진영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놓고 하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메신저가 누구냐 찾기 시작하고 뭐 이것의 정무적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셈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검찰이 고발장을 대신 써줘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의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증거를 찾기 어려워서 비록 형사적인 판단이 좀 사법적 판단의 단죄는 좀 내려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감찰, 수사, 조사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도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시 검찰의 수장으로서 통렬한 책임감을 그렇죠.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해야 화낼 때가 되는데 아니고 그냥 공작으로 막 하루 치는 게 엄청 저는 내신다고 제가 해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정치는 사과할 줄 몰라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새로 정치에 발 들이신 윤석열 총장도 사과할 줄 모르고 이분은 충성할지도 모르고 사과할지도 모르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TH 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대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여야 후보들이 대선판에 있어서는 이슈가 터지면 판단하는 거 하나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 마이너스 되는 표, 플러스 되는 표 계산해서 플러스가 많다면 가는 거예요. 이건 정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평시가 아니라 네. 그들에게는 전시거든. 그럼 뭐 이재명, 이낙연, 뭐 정세균, 뭐 홍준표, 윤석열 다 똑같습니다. 네. 전시예요 지금.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사실관계가 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어이 저 준성아 이거 좀 해서 저 김웅이 시켜서 이렇게 해 지시한 게 나왔다. 후보 사퇴예요 그거는. 그거는 뭐, 이건 빼박이에요. 도저히 그거는 뭐 후보 사퇴해야 되고 사퇴 안 해도 뭐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뭐 뻔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실관계 이게 완벽한 사실관계 나오겠느냐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정치 공방의 소재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건 손준성, 김웅, 뭐 조성은, 윤석열 하다못해 민주당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를. 왜냐하면 보세요. 결국은 그러면은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제 문제가 손준성 검사가 이거 쳐가지고 김웅 의원한테 웅아 형 이거 좀 해줘 내가 썼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손준성 검사가 이미 휴대전화도 바꿨을 거고 왜냐면 대검 검사들 자주 바꾸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무실 컴퓨터 작년에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털었잖아요. 나왔으면 그때 나왔겠지. 나왔을 리가 없어요. 그것도 안 나올 거고 더군다나 윤 전 총장이 손준성 정책관한테 지시했다는 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수사상 아무리 수사를 탈탈탈 한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장시호가 되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안 나올 거라 그걸 민주당 후보도 다 알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건 이제 정치적 프레임 싸움이라고요. 그러니 민주당은 당연히 야 검찰권 남용하는 거 아니야? 검찰권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라는 프레임을 짜서 붙는 거 공격을 하는 거고 그 윤 총장은 이거 공작이야. 이거 그리고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만에 하나 야, 그리고 검사 일개 검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총장 어떻게 다 합니까? 이래요. 그거는 손준성 검사 설사 썼다 하더라도 나는 몰랐어 이거거든요. 네. 공작 프레임과 검찰권 남용 프레임이 강하게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정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 전 총장이요? 네. 이거는 정무적으로. 정무적으로 저는 옳았다고 봐요. 저는 저는 상당히 생각하는 아쉽습니다. 그 지금 아까 김준현 변호사가 한 여기서 얘기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저기 제가 사실관계를 해명하겠습니다. 뭐 도리도리 아니요. 하면서 사실은 손준성 보내면 조작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은 왜 사진으로 보냈을까요? 뭐 파일로 안 보내고요. 그리고 당시에 손준성이 자기 장인이 김광림 당시에 지도부였는데 장인 주지 왜 김웅 의원을 아니, 이런 거 설명하는 순간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죠. 아니, 이상해지는 들고. 거예요. 그거는 정부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두 사람 말이 맞아. 알겠어요. 예. 도덕적으로는 김준우 변호사 얘기처럼 일단 책임을 통감하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대선판이에요. 자, 지금 전쟁에서는 그럼 합시다. 그만 좀 강한 해주고 정부적으로 그만 좀 쓰는 편들어 줘요. 나 편이지. 알겠다고. 자 우리 박준 뭐 변호사. 뭔지 알겠다고. 자. 내용하고 형식이거든요. 네. 내용은 지금 김준호 변호사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책임자라면 그렇게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해명하는 과정에 뭐 새로 드러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아니라는 거죠. 화를 내는 표정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 할 때는 뭐 화내든지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선거 나온 거잖아요. 화내는 모습 상당히 안 좋고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 TH 김 얘기처럼 만약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 표를 얻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많이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좀 중도층을 지지하려면 더더욱이나 그런 모습은 안 좋은 모습이죠. 아주 불쾌합니다 사실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나요? 그럼 박지훈 변호사는 정무적인 판단이라 또 할지라도 다 미스다. 사과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했으니 오히려 더 맞다. 유리했을 네. 것 같다. 다 미스다. 윤 총장에게. 다 미스고 안 해야 되는 걸 했고 제가 봤을 땐 보도상 봤을 때는 캠프에서 해준 게 아니고 본인이 갑자기 가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김웅 기자회견 보고 그것도 하나만한 기자회견 보고. 격앙된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봤는데. 그런 거는 저는
조금 좀 걸러서 판단하고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래서 미스점.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윤석열 리스크가 약간 돋보였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언론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SNS에서 각종 기자들은 난리거든요. 메이저 언론사는 여기서 동참 안 하면 내가 메이저라서 누리는 게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역시 분노하고 마이너도 분노하고 다 모든 기자들이 일시담겨 분노하는데 요거 빨리 3부로 넘어갈게요. 네, 빨리. 거기서- 잠시만요. 시사특공대예요. 잠시만요. 아까 제가 근데 윤석열 후보 얘기하던 거 마저 정리만 조금 더 보태도 그래요. 괜찮으면 김웅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언론관 얘기를 지금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즉자적으로 발언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는 뭔가 미스와 기스가 나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메시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엄밀하지 않은 분, 총장 네. 때 그냥 시원시원하게 했던 게 매력으로 느낄 분들 있지만 그게 계속 리스크로 작용할 거다. 그거야 하나 또 이번 해명 과정에서 보는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김웅 의원은 인터뷰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요. 아이고 오죽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 김웅 의원의 해명은 사실 하나만한 해명이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예. 네, 뭐 사실 누가 봐도 저 어떻게 보세요? 김웅 의원의 제가 기자회견. 내 문장은 이거지. 저기요 이거에 대해서요 외부에서는 조작됐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요? 수사기관에서 밝혀주세요. 그리고 왜 유승민 대변인 안 할게요. 요거거든요. 하나만한 거. 어떤 언론 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다. 네, 그냥 이게 이런 거예요. 저 김웅 의원 잘 몰라요. 한번 네. 대기실에서 인사한 거밖에 없고 개인적 친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정치인은요 진퇴가 명확해야 돼요.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됩니다. 메시지는 일관되고 단호하고 깔끔해야 돼요. 아이고 공감합니다. 맞잖아. 그 오랜만에 여야 정치 공감합니다. 마찬가지라고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날 거면 처음부터까지 난 그냥 기억 안 나. 그렇죠. 대놓고 왔나? 나 바보다. 왜 안 나? 이게 맞지? 아, 쓴 것 같은데? 뭐 하도 버전이 달라도 기억도 안 나 저는. 뭐 고발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전달한 것 썼는데 같기도 하고 쓴 그건 것 안 같기도 썼는데 하고. 이건 썼는데 초안 썼는데 메모지로 줬는데 라고 말이 약간씩 본인은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는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웅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나름의 공부는 많이 했을 거고 많은 큰 타격은 입었다. 예. 뭐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100% 공감해요. 오늘 뭐 별로 공감할 건 네. 별로 퇴직임하고도 좀 이따 공감 안 할 거 말씀드릴게요. 많이 공감할게요. 이건 되게 공감하는데 이럴 바에 안 했어야 돼요 기자회견을. 사실은 자기 얘기했던 것 행설수설한 걸 정리해서 행설수설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 그런 감각보다는 일반인의 감각이고 또 검사들은 공격을 잘 안 당해 봅니다. 누구를 치조를 많이 해보죠. 공격하는 입장이죠 항상. 방어를 못해. 우리 변호사들은요 피해자들 같이 가면서 뒤에서 덜덜덜 떨면서 듣고 있거든요. 맨날 얻어맞으니까 이제. 저걸 어떻게 막지? 이걸 부인해야 되나? 이거를 기억이 안 난다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하고 아마 김웅 검사 뭐 보직이 막 특수부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검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 정치인도 아니면서 검사니까 저렇게 행설수설한 답을 해버렸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뭐 자기는 피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딱 결론이 내지고 이게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네. 준성이 하다가 손준성 검사랑 술 한 번 먹은 적 없다. 이게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그러면 되죠.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아쉬운 게 맥락이 맞지 않아요. 이 정치 경력을 시작하기 시작까지만 해도 이 김웅이라는 인물이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어떤 검사지만 어떤 따뜻함, 어떤 민생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고 그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저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뭐 한 1, 2년 사이 이런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보고 나니까 그런 기대와 일말의 어떤 우리가 걸었던 믿음 같은 게 와장창 무너지니까 이게 참 국민들로서 배신감이 그래서 더 컸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여의도라는 데가 무섭고 어렵고 그런 곳이죠. 따뜻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나씩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척해가 될 일도 아니고요. 행설수설해 버리면 지금 김태식인 말대로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김웅이라는 정치인은 지금 길지 않은 정치 인생에서 초반에 아주 깊은 수렁에 엄청난- 빠졌다라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최강욱 대표 얘기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그 고발장이 이게 위조일 수도 있다, 가짜일 수도 있다,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아니다, 이거는 100% 그냥 실체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인데 TH팀 어떻게 봅니까? 뭐요? 이 고발장 말이에요. 조작 의혹이요?
최강욱 대표 고발장 말이에요. 조작. 뭘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조작 의혹. 조작이라고 잘 얘기하는 모르겠어요, 경우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조작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너 어떻게? 아, 근데 원래 어떻게? 김태현 아니 김웅 변호사- 의원이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가 빠졌는데 자기 일이고 나는 남의 피해 일이야. 책임도 지금 정치인입니다. 난 남의 일이니까 모르지. 역시 정치인입니다. 원래 야, 원래 너무 김태현 실망이다. 변호사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네. 김태현 변호사님이 그러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잘 안 그래요. 김태현 변호사는 불리한 거 있으면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잘 왜 보세요. 우리 MC를 또 그렇게 관심 합니까? 없는데요? 뭐 관심 없는데요? 그분은 법원에서 그렇게 알아서 얘기하지는 판단하겠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 진짜로 진짜 잘 모르겠어. 이게 조작됐다.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뉴스버스에서 지금 보도한 게 다 팩트라고 말할 수 있는 100% 근거도 없지만 그게 조작됐다고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게 조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팩트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팩트는 대선 끝날 때까지 회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 만약에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이 됐어. 그래서 야 이거 예전에 있었던 야당의 이거 검찰권 남용을 한번 파봐. 또는 야당이 됐어. 여당의 공작을 파봐. 그래서 특검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진두지 이런 거 아니고서는 대선 때까지 나올 수가 없는 사실관계예요. 저는 이걸 정무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거 판단 자체를. 있잖아요. 네, 처음에 김준호 뭐 당에 전달을 했네 안 했네 전달 받은 사람이 없네 있네 막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4월 8일에 전달했다고 보도된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8월 달에 고발이 됐는데 거의 내용이 유사하더라라고 했는 다음 추가 보도된 것이 8월에 최강욱 의원을 고발할 때 작업을 한 조모 변호사가 있는데 조모 네. 변호사는 당에서 원자료를 받아가지고 개조식으로 된 문서를 바꿔서 문장형으로 바꾼 것이다 근데 라는 얘기까지는 들어보고. 보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아니, 팩트니까 근데 보도된 그것도 팩트. 웃기는 게 그 조 변호사의 인터뷰가 전화 통화 한겨레신문도 통하고 동아일보 통한 것 같거든요. 두 신문의 보도 톤이 달라.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 변호사가 거의 예를 들면 처음에 있었던 그 김웅 버전은 못 봤지만 보도된 거 자기가 받았던 당에서 받았던 초안과 김웅 버전이 그래도 많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겨레신문 보도했는데 네. 동아일보 보도 보면 4월 김웅 버전이랑 내가 당에서 보던 초안은 많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도 언론에 언론사마다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레이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아마 김준호 변호사 얘기는 한겨레신문 보도된 내용일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아침 진짜 동아일보 보세요. 완전 달라요 톤이. 박지원 그래요. 변호사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최강욱 변호사 지금 재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됐던 건이에요. 4월 8일 날 맞죠? 4월 8일 날 그래 고발장. 네. 고발 만들었는데 8월 달에 고발이 돼요. 네. 같은 형식이고 생년월일도 똑같이 틀렸고 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준 내용을 갖고 당시 미래통합당인가요? 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에서 냈던 거 아니냐라는 거 얘기고 이게 재판에 지금 얘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의 공소는 적법하게 제기가 돼야 되는데 제기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적 요소가 있을 때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남용됐다면 뭐 무죄가 되거나 공소 기각이 된다는 게 공소권 남용 이론인데 그 얘기를 아마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변호인이나 최강욱 쪽에서 한 게 아니고 법원에서 항소심 법원에서 어허. 이거 이래 되면 공소 제기가 좀 부적법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공소 제기 이래 된 거예요. 검사가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처벌하려고 하는데 공소 제기 좀 해줬어. 고소 좀 해줬어. 그리고 고소장 받아서 그대로 고소하니까 공소 제기됐으니까 이거는 검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뭐 1심에서 80만 원 뭐 벌금형이 나왔긴 한데 그 부분도 새롭게 볼 여지는 있다. 요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 보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야 공소권 남용이라는 얘기를 피고인 측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 네. 판단하기 앞서려면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뭐 공소권 남용인지 아닌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사실관계를 보자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근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제가 네. 뭐 최욱 대표랑 뭐 전화하고 이런 건 네. 아니지만 네. 제가 보도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피고인 측에서 막 강력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래요? 보도가 되니까 네. 재판부에서 이 부분 한번 판단을 좀 해보자. 그래서 최강욱 대표 측은 이러면 시간을 좀 달라. 왜냐하면 이거 확인하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래서 기일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라고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어차피 구속 사건도 아니고 네.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실제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돼 있지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하고 이런 거 한 거는 거의 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설사 가정으로 이거를 윤석열 전 총장이 가정이에요. 손중성 검사 야 이거 고발하도록 야당에서 해. 그래서 사주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고발은 그렇게 시작됐을지언정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친고죄도 아니고 네. 허위사실 유포한 게 맞다고 하면 그럼 그냥 유죄 나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제가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제가 그랬잖아요. 의견 다른 얘기 하겠다고. 근데 하나만 다 말씀드리면 하세요. 저는 이 사건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까. 왜냐하면 저는 이거 순전히 정무적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검찰권 남용 프레임과 정권 공작 프레임. 윤석열이라는 후보는요 장단점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다 알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대 적장인 윤석열 후보가 전 검찰때 잘하는 걸 하게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걸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일 유력하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동안의 경험이. 행정가 경험이 없죠. 그럼요. 그러면 이슈를 그런 걸로 끌고 가야지. 윤석열 전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검찰 문제입니다. 어제 그 모습을 보면 이제까지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얘기하고 노동시간 얘기 이럴 때는 뭐 약간 자기 거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는 자기 판이잖아요. 왜? 이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 제일 자신 있는 거거든. 이 판을 가지고 내년 3월까지 계속 가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의 베스트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 판에 민주당에 깔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센 공격이 안 나와요.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영리한 거죠. 야, 의외로 이재명 지사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안 이 나오잖아요. 판에서. 야, 이거는 뭐든지 간에 윤석열 총장이 제일 잘하는 거야. 그 판에 내가 왜 깔아주지? 이거거든요. 근데 뭐 보니까 또 일부 의원들은 뭐 검찰 개혁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무슨 토론회 한다던데 윤석열 총장 너무 좋아할 겁니다. 국회 나간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소환한다? 윤 전 총장 너무 좋을걸요? 불러? 나갈게. 토론회 세워. 왜?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거니까.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 네, 저한테 한 말이니까. 아유, 저는 이제 뭐 민주당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그 걱정할 필요 없고 아내를 걱정하십시오. 누구요? 홍준표입니다. 가마 안 아내가 놔둘 겁니다. 와이프가 아니라 안. 인사이드. 안. 안. 딴데 가서 갈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안 해도 안에서 아니 근데 그 홍준표입니다. 벌써 홍준표 뭐라 했잖아요. 후보가 부상하는 게 뭐 문제입니까? 걱정을 하라고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행동을 하면 입장에서는. 윤 홍준표 입장에서 윤석열 입장에서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은 그냥 원칙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경쟁 구도잖아요. 뭐 골든 크로스 얘기까지 있고 추석 하겠습니다. 오늘 했는데 리얼미터가 아마 지금 역전된 모습이거든요. 오차범위. 저는 오히려 민주당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 선배, 검사 선배가 근데 더 나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자, 걱정스럽지 제시경. 않을까.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뭐 수치는 얘기 안 하면 뭐 그런 건 그렇죠. 얘기 안 해도 돼요. 수치 얘기 안 하면 보면은 돼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난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닌데 네. 야권 후보 쭉 놓고 하면은 오차범위 밖으로 홍준표 1등, 윤석열 2등이거든요. 네. 야권 후보만 놓으면. 여권 후보만 놓으면 이재명 1등, 이낙 2등이에요. 네. 근데 여야 후보 같이 다 섞으면. 놓고 하면은 윤석열 1등, 이재명 2등일걸요. 그렇게 홍준표 나오죠. 3등, 3등? 이렇게 나올 거예요. 1대1 붙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다 이겨요. 홍준표 대 이재명, 홍준표 대 이낙연, 홍준표 다 져. 여야 후보 다 놓고 저도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순서. 근데 유독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하면 홍준표 1등, 윤석열 2등. 근데 여론조사는 데이터 자, 따라 이재명에서. 다른데 양자 대결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고 윤석열 아니 후보가 이건 앞서는 리얼미터 것도 있고. 조사에서만 말하는 리얼미터는 거야. 그런 거죠. 오늘 예. 나온 거면 그렇게 다 맞아요, 리얼미터가 맞아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했더라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난 여론조사가 하여튼 뭔지 잘 모르겠어. 딴 데 보지 말고 아내를 봐야 돼요. 아니 처가 아니고 안. 내부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제 표현이 좀 안 당 되는데. 내부라고. 당 내부가 이- 가장 무서울 근데 것이다. 사실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저기 그 두 분이 윤석열 두 분이 양자 끝장 토론 한번 하면 그거 유치하는 방송국이 논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사실 좀 홍준표 후보의 추격이 거세긴 했죠. 네. 아마 TV 토론 들어가면 위험했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결과는 저도 봐야 알겠지만 요거 있잖아요. 사주 요거. 어제 윤석열 저 후보 예비 후보가 강하게 정치 공작으로 맞아 쳐서
아마 보수층 표심이 절로 쏠릴 거예요. 적이 무너지면 큰일 나겠구나. 야, 저 사람이 1년 동안 문정부에 맞서 싸우는데 여기서 이걸로 무너지면 안 되라는 게 생겨서 제가 봤을 때 저도 홍준표 그건 공감합니다. 후보 좋아할 일이 아닐걸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잘 올라왔어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입 닫고 있을 때 쫙 올라와가지고 많이 올라오고 뭐 골든 크로스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언급된 게 제일 좋거든요. 이슈가 또 홍준표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답답했을 거예요. 아 이거 갑자기 절로 가셔요. 뭐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또 이슈를 가지고 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가지고 온다고 봤을 이런 거 어떻게 때는 따라해요? 아 이건 제가 흉내낸 또 건 같은 아니에요. 또 사투리니까. 모닥 선배입니다. 같은 모닥 선배. 경상도 사투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슈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할 겁니다. 뭐 저는 그래서 그걸 던진 거예요. 저렇게 메시지를 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검찰총장일 때 하고 다르다는 게 그 메시지 김준호 시작이었다. 변호사는 이 정무적인 얘기는 그래도 비교 좀 많이 안 하는 편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홍준표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받아먹기가 한계가 좀 있는 게 민주당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낙연이 낙하한다. 이재명이 받아먹기가 되게 좋아요. 지지층이 네. 겹쳐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내 세가 어느 정도 좀 있단 말이에요. 네. 홍준표 후보는 지금 당내에서 뭐 따라오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그렇죠. 뭐 유승민 의원이 뭐 좀 더 강하거나 아니면 사실 입당한 지금 지도 몇 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뭐 걔가 마포 포럼이 있다든가 네. 뭔가 뒷배가 있으면 같이 끌어주는 맛이 있어야 될 텐데 당내 보수층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에서 보면 당내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헤게모니가 있고 어느 정도 당내 세력이 있어에 대한 판단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서 홍준표를 확 못 가거나 그럼 유승민은 못 올라오잖아. 일단은 안 되니까 윤석열로 스테이하는 그런 로열티가 낮은.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층이 그렇게 코어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걸 받아먹기에는 지금 당내가 그러니까 저 같으면 지금 마포 포럼에 가서라도 지금 뭔가 지금 콜라보를 제안한다든가 홍준표 후보는 당내에서 뭔가 그런 반전을 좀 꾀하는 모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국민 메시지는 잘 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흥미로운 또 주제기도 하고 해서 좀 길게 또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이 참여하시는 우리 세 분 변호사님들 이 표현을 가지고 뭐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아까 자꾸 아내를 신경 쓰라고 사투리입니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이제 그 당 내부 제가 무슨 뭐 그런 의도가 자꾸 전혀 없고요. 안 그래요. 사투리 그것도 경상도 사람들은 알아먹을 거예요. 당 내부 그리고 아내를 신경 쓰이죠. 아내를 신경 쓰라고 그 안을 와이프가 뭐 다 잘못했나 이해하는데. 아내 말고 안을 신경 쓰시고. 강다현 대원은 우리 김준호 변호사한테 김준호 변호사님 노납니다? 이거 부모님 세대들이 자주 하는 어투인데 고향이 어디신지 논한다. 이것도 뭐 경상도 한 몫을 잡는다. 네, 혹은 그쵸, 흥행에 그쵸. 성공한다. 뭐 이 정도로 그쵸. 바꾸도록 네. 하겠습니다. 노났다 이래.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영남 쪽 두 분 다 베이스여가지고 노났다는 표현. 네, 쓰십니다. 노났다 표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너무 이쪽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표적 수사 의혹 예. 관련해서 박지우 변호사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긴 한데 또 검찰 얘기긴 해요 사실은. 또 윤석열 총장하고도 관계성이 있고요. 아하. 또 기자회견에서도 무슨 좀 얘기했던 얘기입니까? 부분입니다. 자 KBS가 6개월 정도 탐사 취재를 해서 보도했던 내용이고요. 한 이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후속 보도가 됐고요. 2017년에 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조사를 받던 이 사업가 조폭 출신인가 하여튼 건 알 수 없는데 어릴 때 했다고 합니다. 사업가 이모 씨를 수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름이 이준석이죠. 이준석 대표입니다. 하필 하필이면 동명이. 이준석 동명이. 대표인데요. 이 이준석 대표를 수사를 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는 이재명 지사 뭐 정확하게 언급은 되지 않지만 뭐 스포츠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SNS를 많이 하는 너희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느냐. 그 사람 비위를 좀 얘기해달라. 그렇다면 널 봐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하고 모든 것들을 해버리겠다. 별건 수사를 하면서 또 이걸 거부를 하니까 자신의 사건에 무혐의 됐던 사건을 보복성으로 기소를 했고 자기 가족 특히 어머니 등등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다. 이 부분을 실토한.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표적 수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뭐 그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당연히 놓고 여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 뭐 사실 이 여권하고는 좀 반대되는 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수사를 당시 3차장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네. 강력부 바로 직속 상관이었어요. 맞죠? 3차장 나 잠깐 말씀하시고. 우리가 3차장이고 그 위에가 이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인데 당시 조사한 거는 맞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언급한 적은 없다라고 또 가족에 대한 보복 성사는 없다라고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이나 뭐 김남국 의원 등등은 이 표적 수사를 왜 했는지 특히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또 당시 3차장인 한동훈 검사는 얘기를 좀 해라라고 입장이 지금 갈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나 하나만 궁금해. 3차장 관할이에요? 강력부가? 3차장 관할에 당시에 3차장 바뀌었어. 그래서 당시 3차장에 맞아. 특수 1, 2, 3, 4하고 공정경제만 있거든요. 그건 보도된 거니까 내가 네? 강력부가 4차장으로 바뀌어서 당시에 이제 지금 4차장인데 당시에 3차장 관할에 제가 알기로는 특수 1, 2, 3, 4하고 이건 보도된 건데 이거는 그 뭐. 금감 공정거래 좀 성적조사부인데 강력부가 3차장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 궁금해서 아니, 물어본 보도된 거예요. 거니까 맞을 겁니다. 뭐 저희가 보도가 다 확인할 맞는 건 수 없는 아니니까. 거고. 예. 어쨌든 그 당시 이제 중앙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게요? 2017, 12월 2023까지 MB 수사예요. 그렇죠. 3차장 산하 모든 부서가 MB에 달려들 때예요. 네. 다스는 누구 건지 알아내라면서요. 그걸 알아낼 때기 때문에 당시에 성남시장을 잡으려고 이거를 기획해가지고 표적해서 그렇게 할 만한 여러 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상황 정황상 자체가. 그럴 것 같다는 거잖아요. 네, 당시 상황 자체가. 그리고 근데 참 희한하게 요새는 뭐 이렇게 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 말 한마디가 편지 쓰면 그걸 다 그냥 언론에다 줬다고 그래요. 한명숙 전 총리 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이요. 이모 씨 KBS 보도 보면 뭐 사업가인지 조폭인지 뭐 이렇게 명확하지 않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사람 내가 알기로 범단으로 유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게 국제 마피아 범단. 출신이라고. 일반 깡패도요. 범단 유죄라고 쉽지 범죄단체. 않아요. 범죄단체 조직죄. 그거를 유죄하는 범단으로 유죄받은 사람 맞죠? 맞아요. 맞아요. 범죄단 조직제 유죄가 나오기 힘듭니까? 힘들죠. 왜냐면 단순히 그냥 조폭 이게 아니라 진짜 그건 조직이어야 되거든요. 수계가 있고 강령이 있고 지휘 체계가 갖춰 있어야 돼요. 그 예전에 보면 막 영화 넘버 3 보면은 그 밑에 최민식 검사한테 가서 저희 범단으로 엮어주시는 겁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범단 또바로 맞춰보려고. 네, 어렵다고 입증되기가. 근데 범단으로 유죄받은 사람이 무슨 뭐 조폭인지 사업가인지 몰라 조폭이지.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사람만 윤석열 믿고서는 총장 후보가 그 얘기를 하죠. 재소자 말을 자꾸 믿는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검찰한테. 좀 재소자한테 쓰시나 처벌 좀 그만 미기고. 왜 자꾸 불러요. 부르니까 이게 나와서 얘기를 하지. 처음부터 80번씩 안 부르면 이 얘기 나올 리가 없어요. 예, 왜 자꾸 재소자를 이용합니까? 박지원 변호사님 일단 일반 정정할게. 평민들을 이용하세요, 그냥. 알았고요. 근데 이게 저기 잠깐만요. 그 스시나 초밥이라 했는데 죄송해요. 스시가 초밥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거고 그게 다른 게 그거는 아니고 제대로 하이소. 미기다. 이거는 초밥을 그만 먹여라. 라고. 죄송합니다. 그 사과, 저는 사과 진중한 사과했습니다. 초밥입니다. 김재현 초밥. 변호사님. 아니 네. 근데 저는 이거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지 이게 뭐 명확한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KBS에서 보도하고 이걸 지금 보도하면 이건 인터넷 찌라시 매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되는- 이건 아니죠. 이건 대문서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찌라시는 네. 아니잖아요. 그죠? 메이저에서 당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KBS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거 제기하고 이게 가지는 정치적 파장의 의미를 다 알 텐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데스크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이걸 내보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속 보도가 계속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벌써 기다 아니다 뭐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소자라고 해서 언제 재소자 말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뭐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검사들 이런 인식을 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하더라도 좀 정선된 언어를 쓰지 계속 그렇게 거친 언어들만 계속 내뱉는 게 알겠습니다. 윤 캠프에 좋지 않다. 지금 광고 듣고 와서 김태현 변호사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숨이 저만큼 무슨 흘러. 말을 지금 입에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짝 벌려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사특공대 돌아올게요. 자 이제 시사특공대 지금 이재명 그 경기지사 관련된 표적 수사 의혹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지금 뭐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김태현 김.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재명 지사는 이 보도 보면 결국 이재명 시장 잡으려고 검찰 움직여 이게 보도의 취지잖아요. 2017년 즈음에 네. 예. 이거 보고 이재명 지사가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절대 안 같아요.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오면 예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두 편 파타야 살인 사건 1편 네. 2편이 시장과 어쩌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와 관련 의혹들을 보도가 했었어요. 그때 경기지사 아유 또 갑자기 그 얘기를 또 아니, 꺼내십니까? 아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뭐 누구 뭐 저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시끄럽잖아요. 예. 그게 회자되는 거를 다시 무슨 일이 있었지? 아 그때 그게 있었지.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게는 결코 이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 이재명 그러면서 지사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입장에서 사람들 때문에 뭐가 많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맞아. 그때 있었지 그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조용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정부적으로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거예요. 좋지 않은 다른 기억들도 소환할 수 있다. 그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